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에버솔로를 한 달 반? 거의 한 그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 완판됐어요. 뭐 제가 뭘 해서 완판된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는 말이 제품이 좋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팔리는 걸 팔리게 할 수도 없고 팔리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저도 처음에 정체를 몰랐어요. 근데 왜들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그만큼 뭐 애매한 게 아니라 화제가 될 만한 요소가 많았고 소리를 들어보니 소리 자체가 그렇게 나는 잘 팔릴 겁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잘 팔릴 건 저도 예상을 했고요. 자, 뭐 중국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거를 확 일소시킨 제품이다. 뭐 이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 중국산 제품을 보는 시선도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바뀌어져 있지만 좀 늦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산에도 여러 제품들, 여러 그 등급의 제품들이 있다. 등급이라기보다 여러 성향의 제품들이 있다. OEM으로 의뢰한 또 본사가 다른 오래 한 100년 된 회사의 이런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막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해서 만들어낸 어떤 제품. 이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따지니까 또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무겁지 않게 에버솔로라는 제품을 보면서 중국 토종 브랜드가 이렇게 어떤 완성도가 높게 제작이 되고 사운드적으로 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소리다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데서 뭐 그런 소비자들의 반응을 쉽게 호응을 쉽게 얻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본 DMP A6에 이어서 이 시리즈 DMP 스트리머 시리즈죠. 정확히 말하면 에버솔로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제품 중에 그 플래그십입니다. 그 A8 이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에버솔로는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온 회사가 아니라 지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랑 이런 멀티미디어 제품을 생산하는 꽤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이런 스트리밍, 그 다음에 뭐 포터블 플레이어, 그 다음에 DAC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회사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사용자가 스트리머로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회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최소한 오래 만들어 왔거나 많이 지켜본 회사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A8은 A6를 수직으로 끌어올린 그런 제품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상위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무색할 정도로 꽤 다릅니다.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옆에 지금 보면 같이 전시를 해놨는데 그 옆에 이제 A6랑 그 F2 파워 앰프가 따로 있는데 저 제품의 폭이 2배? 2배는 아니고 하여튼 조금 더 폭이 넓고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보통 렉에 들어가는 풀 사이즈라고 하고 A6는 좁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죠. 뒷길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70% 정도. 그래서 A8은 A6를 사이즈 면에서도 이렇게 키운 반대로 말하면 원래 이 제품을 A6만큼 축소시킨 사이즈로 그런 관계에 있는 최상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A6는 그냥 스트리머라고 불렀다면 이 제품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말이 이 제품의 이름이죠. 그 스트리머이자 그 다음에 DAC, 그 다음에 DAP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프리앰프. 이 제품의 그 정체를 다 설명해주는 이 제품의 명칭입니다.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A6에서 달라진 부분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원부가 확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AC 칩이 확장이 됐고 정확히 말하면 DAC 구성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프리앰프의 기능이 확장이 됐어요. 이 3가지로 그냥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자면 전원부가 원래 있던 SMPS 스위칭 전원부 A6에서는 스위칭 전원을 썼었는데 이게 전원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듀얼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 쪽에 쓰는 SMPS는 스위칭 전원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리니어 전원 전체 그 앰프로서의 기능과 아날로그 단을 통제하는 그 관여하는 그런 리니어 전원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메인을 정확히 말하면 원래 SMPS가 전체를 다 하던 스위칭 전원이 전체를 다 총괄하던 A6에서 얘를 리니어 전원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쪽 회로를 통제하는 회로 쪽 전원을 또 하나 추가한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메인과 서브의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이엔드들은 디지털 전원과 아날로그 전원을 분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많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좀 변화라기보다 좀 더 많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DAC 칩이 완전히 다른 회사의 또 최상위 제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A6는 그 ESSI 사브르 칩, 그 9036Q2M인가 그랬죠. 거기서 나름 꽤 거의 최상위 그 프로세서 저 칩이었는 DAC 칩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A8에서는 그 아사히 카제이 오랜만에 아사히 카제이 돌아온 아사히 카제이사의 그 칩셋을 그냥 하나 쓴 게 아니라 이제 분리시켰어요. 여기서도 칩셋도 분리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았는데 원래는 4499EQ라는 그런 그냥 하나로 된 그러니까 이게 구성은 저기지만 칩셋은 4499로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칩셋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4499EQ에서 4499EX 그 다음에 4191EQ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499EQ의 역할은 이게 사실은 원래 DAC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변환을 하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변환을 하는 44에서는 이 4499EX의 역할을 디스크리트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A 변환하는 그런 그 회로 구성을 하는 칩셋이고 앞쪽에 4191EQ는 이게 DSP이자 앞에 저 신호들을 그다음에 그런 저 우리 클럭 같은 거 이런 걸 컨트롤하는 그 앞쪽에 앞단에 위치하는 그런 DSP 그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냈다는 게 회사가 바뀌고 그다음에 최상위 그 두 개 칩셋으로 분리된 이 아사히 카제이사의 최상위 제품 썼습니다. 잠깐 그 배경을 얘기하자면 이 회사 원래 최고 칩셋은 4499EQ인데 아시다시피 회사가 화재가 나서 전 기능이 뭐 한동안 꽤 오랜 동안 생산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산하면서 아예 원래 최고 칩이었던 4499EQ를 EX와 EQ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낸 그런 제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이 AK사의 최상위 제품 칩이기도 하지만 분리형을 썼다는 게 일단 궁금증을 일단 소리를 듣기 이전에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프리앰프단이 프리앰프로서의 기능이 이제 성능과 기능이 동시에 확장됐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앰프 전에 그 A6는 프리앰프로서의 기능은 사실은 이런 디지털 볼륨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볼륨단과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A6에서는 아날로그 입력이 없었어요. 그냥 아날로그 출력만 해서 다른 앰프에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기기들을 프리앰프처럼 마치 다른 소스 플레이어를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게 밸런스, 언밸런스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출력과 이 뒤쪽에서 보시면 출력과 입력이 똑같이 언밸런스와 밸런스가 한 조씩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입력도 대폭 확장시켰죠. A6에서는 일단 디지털 출력 자체가 그 코엑셜하고 옵티컬이 하나씩밖에 없었고 입력도 코엑셜하고 동축하고 외에 USB-C가 있었어요. 그게 좀 특이했죠. 근데 이게 대폭 확장이 되면서 A8에서는 그 코엑셜과 동축이 둘 다 두 개씩 그 다음에 USB도 생기고 HDMI, ARC까지 생겼다는 거. 그게 일단 출력이 대폭 확장됐고 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옵티컬하고
코엑실을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HDMI 입력도 있죠. 2S인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USB가 또 출력이 3.0이 3.0 출력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대폭 확장해서 프리앰프처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로 쓸 수 있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볼륨단을 풀 밸런스로 구성한 R2R 회로로 구성을 했어요. 쫙 그 저항을 이렇게 사다리처럼 박은 그렇게 배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볼륨단, 아주 훌륭한 아날로그 볼륨단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전원부, 그 다음에 DAC부, 그 다음에 프리앰프부, 이런 세 부분이 대폭 확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 이 사이즈가 커진 만큼 그런 게 A6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 외의 기능들 중에서 이제 A6에 있었던 기능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A6는 이제 이 소위 엔진이라고 하는 OS, 이 전체 구동을 하는 시스템이 16코어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엔진이 있었다고 하면, 이 A8에서부터는 그걸 EOS라고 부르더라고요. EOS가 이제 자기들이 지은 말인데, 에버솔로 오리지널 샘플링 레이트 엔진. 그 안드로이드 OS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의 프로세서가. 그거를 그 원래 음원에 있는 그 저기를 이렇게 압축이나 이렇게 저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원래 샘플링 레이트를 그대로 그 품질 그대로 프로세싱을 한다, 바이패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샘플링 레이트대로 그렇게 프로세싱을 해서 재생을 하는 그런 좀 더 강화된 EOS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A6 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그 애플 그 로스리스 파일 있잖아요. 애플 뮤직을 재생할 때 그 애플 뮤직을 그냥 재생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OS를 플레이어를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면 그대로 그 로스리스 파일, 무손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사실 A6를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스트리머의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엔진을 강화시켜서 뭐 원래도 압축 안 했지만 그대로 바이패스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룬레디 인증받은 거, 타이달, 기본적으로 MQA 그 풀 디코딩이 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룬레디는 아마 이 제품이 이제 막 출시가 돼서 A6 얘기할 때부터 A8 얘기가 나왔었는데, 룬레디 인증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인증 받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언제든지 탑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이런 앱을 쓰는 뭐 타이달, 우리가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인앱으로도, 그 다음에 커넥트 앱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듀얼로 클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A6의 상위 버전인 마스터 에디션은 펜토클럭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마스터 에디션에 사용하는 듀얼 펜토클럭이 그대로 옮겨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 이제 뭐 유무선 인터페이스는 블루투스 5.2나 에어플레이 2 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이제 프로세서 성능, 그 ESS를 썼을 때도 32비트 768kHz, 그 다음에 DSD 512까지 재생이 되던 그 품질은 그대로 유지돼서 똑같은 프로세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른 아사히 카제이사의 분리형 최상급 플래그십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상태로 일단 바뀌어 있는 A8의 소리를 일단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try to tell you that the things we had were right. Time can erase the love we shared, but it gives me time to realize just how much you care. Now you're gone, I'm really not the same. I guess I held myself to blame. Time can erase the things we said, but it gives me time to realize that you're the one instead. No, I won't hold you back now.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네. 환경이 바뀌어 있고 그렇지만 아마 A6를 이미 들어보셨거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 그만큼 차이가 꽤 큽니다. 제가 이 지금 세팅된 그대로 A6를 그대로 들어보고 꽤 오래 들어봤어요. 그리고 A8로 바꿔서 같은 곡들을 그대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차이가 안 나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아까 말한 세 가지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주도한 이 사운드 자체가 많이 달라요. 성향도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 자체의 차이가 꽤 큽니다. 참고로 A6는 소비자 가격이 130만 원대였죠. 그리고 A8은 200만 원대 후반, 290만 원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격 차이도 2배 이상이 되죠. 뭐 그만큼 성능 차이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청한 시스템은 A8을 지금 그대로 프리앰프로서의 기능을 다 갖춘 A8을 버메스터 032 인티로, 그 다음에 스피커는 저희 그 고정으로 있는 오디오 벡터 R6 아르테, 이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들리는 건 뭐냐면 그 밀도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의 원래 A6 들을 때도 이제 항상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A6 들을 때도 불만이 없었어요. 야, 이 정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주 해상도 뛰어나고 A6의 소리를 대표하는 어떤 지표들, 뛰어난 해상도와 공간도 잘 보이고 음원의 정보들이 다 드러나서 그게 사실은 이 가격대에서 보기 어려운, 오히려 이 가격보다 조금 높은 그런 스트리머들보다 음악 듣는 재미를 좀 더 크게 해줬던, 그래서 사실은 환호를 했던 그런 이유가 됐었죠. 그런 것들이 그때는 불만이 없었는데 A8을 듣는 순간 A8에서 좀 더 정교해져요. 예를 들면 그 음원 속에 있는 그 어떤 악기들의 위치나 사람의 위치들이 좀 더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A6에도 잘 보였다니까요. 근데 A8이 되니까 좀 더 정확하고 외곽선이 보인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바 비단점 이사 첫 곡 키리의 엘레이션을 들어보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합창으로 쫙 소리를 지른 다음에, 소리 지른다고 그러면 안 되고 쫙 이렇게 뿜은 다음에 그다음에 독창자들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씩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위치가 진짜 좀 더 컴팩트해요. 아까 A6로 들었을 때도 잘 보였는데 A8이 되니까 좀 더 윤곽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하고 뒤의 거리가, 나와의 거리가 잘 보이고 지금 이 독창자와 옆 사람, 뒤의 공간하고의 거리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공간이 뚜렷하게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녹음이 잘 된 이 던딩 콘서트, 존 버시지 위한 이런 비단점이사 첫 곡을 들어보면 이런 게 상당히 잘 드러나요. 이 곡일 거다라고 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차이가 거기서 확 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런 큰 변화가 일단 보이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좀 이렇게 뭔가 좀 입자감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좀 느린 곡을 들어보면서 그때 이런 느린 곡이 흐르다가 퉁 하고 쳐 나오는 이런 장면들, 이런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연소로 치는 다이나믹스는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런 데 좀 더 드라마틱하게 쿵 하고 들어올 때 그런 변화가 좀 더 잘 보이는데, 그 토토의 I Won't Hold You Back 같은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피아노 이 건반 소리나 사람 보컬 소리, 그 다음에 뒤쪽에 살짝 들이오는 베이스 소리 같은 것들도 좀 전에 들은 비단점 이사처럼 공간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퉁퉁퉁 하고 쾅 하고 이렇게 베이스와 드럼이, 킥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호쾌하게 들린다는 거죠. 다이나믹스, 야금하고 강음의 크기가 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원래 음원에 있는 사이즈 그 정도 음의 소리 크기의 차이였다는 거죠. 좀 더 호쾌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좀 더 밀도감이 있는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다이나믹스가 좀 더 다부지고 좀 강렬하게 들립니다. 이런 락 음악 듣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이런 그 입자 앞에 있는 이미징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의 모습과 전체 사이즈, 전체 공간은 더 넓어지게 보이면서 더 잘 보이게 하면서 가운데 있는 입자는 좀 더 밀도감이 높게, 이게 원래 좀 이 음원에 있는 그 음원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사람이 이런 형태로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고 뒤로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밀도감이 조금 어떤 편안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다이애나 크루를 들어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렇게 쭉 풀어지는 릴렉스한 느낌은 좀 덜해요. 다만 밀도감이 높기 때문에 탄력 있는 느낌 있죠. 블루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 이 노래를 들어보면 뻥똥똥똥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베이스 음 같은 게 약간 좀 더 밀도감 있게 다부지게 들리면 이게 좀 사람을 긴장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 곡의 편안한 느낌은 잘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크루의 목소리가 흐르기 시작하면 좀 더 선명해진 보컬의 느낌, 그리고 음색이 좀 더 정확하게 들리는 느낌,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A6보다 밀도를 높였어요.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만큼 이게 밀도감이 높아진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좀 편안한 느낌을 덜 주는 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여튼 그런 좀 더 정확한 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말한 변화의 여러 부분 중에 다이나믹스는 주로 전원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간과 어떤 밀도감의 느낌, 이런 거는 칩셋을 두 개로 분리한, EX와 EQ로 분리한 새로운 아사히카제 EX 플래그십의 소리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A8은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이제 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출시 하루 전, 이틀 전 이럴 수도 있습니다. 200만 원대 후반 제품. 이 제품은 성향 자체도 되게 분명해요. 그 아주 절도 있고 선명하고 고탄력, 그리고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없이 그 음원에 있는 정보를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A6도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폭이 넓고 폭은 넓혀주고 좀 더 안쪽에서는 좀 더 선명해진 이런 느낌? 이런 게 A8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자, 여전히 130만 원대 A6의 2배 이상의 가격이 됐지만 이 가격으로도 굉장한 그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아직 A6를 정체를 모르거나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한테 아예 그냥 이거로 한 번에 갈까? 이런 선택에 좋은 순간이 되는 그런 가격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선 A6를 이미 구하신 분은 나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들려드린 녹음으로 들어보시면 사실은 오늘 할 수 있으면 A6랑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드렸을 텐데 뭐 그런 지면은 아니고 A8을 소개하는 자리라서 전의 영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A8 에버솔로 A8에 대한 얘기를 같이 살펴보고 음악을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A6와 파워앰프 F2 이 두 제품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